자, 그러면 계속 들어가기로 하죠. 그래서 이제 어떤 목표를 설정했냐 하면 일단 그 사내 구조조정이라 그랬는데 뭐 이렇게 구조조정을 무시무시한 걸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고 그 조직을 재정비한다고 보면 되죠. 그러니까 기계화, 자동화 추세에 따라서 사실 설비, 조직, 뭐 인력 구성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저비용 고효율을 낼 수 있는 그런 그 설비 조직 인력 구성을 해야 될 것 같고, 이거는 뭐 예를 들어서 뭐 범용 공작 기계 가뭐 회사 내에 많다든지 뭐 쓸데없이 이제 자리만 차지하고 안 쓰는 기계가 많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각 회사마다 다 있겠죠. 뭐 그런 얘기를 한 거고, 그 다음에는 기능 인력 크로스 트레이닝에 의한 다기능화 전략, 그 다음에 기능 인력 트레이닝을 통한 관리 기능 강화,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다음에 전사적 원가 생산 품질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건 좀 자세히 보죠. 일단 그 일반적으로 금융업체가 그 전반적인 업무 부하는 기계가공 공정이 제일 크지요. 특히 이제 NC 공정이 제일 큰데, 이 얘기는 이제 그 한 달 동안 토탈 근무한 시간을 따져보면 대부분 NC 쪽이 제일 근무 시간이 많죠. 그리고 조립 사상 공정은 근무 시간은 뭐 NC보다 많지가 않은데, 중요한 거는 이 업무부하 변동량이 가장 크기 때문에 바쁠 때는 뭐 철야도 하고 막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이쪽에 문제 그 이쪽의 문제가 인원이 계속 모자르는 거죠. 사실은 이게 좀 아이러니인데, 그 인원이 모자르면서 일하는 시간은 요 NC보다 이제 작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이제 그래서 조립 사상 공정이 제일 그 해결하기 어려운 그런 부서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조립 사상 공정은 이게 최종 공정이 되기 때문에 이 생산 관리하고 품질 관리 업무를 같이 하도록 유도를 해야 되는데, 근데 이게 중요한 거는 그냥 그 조립 사상 파트에다가 야, 앞으로 뭐 네가 맡은 금형에 대해서는 생산 관리하고 품질 관리를 다 네가 해라. 이렇게 말로만 해갖고 이걸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중요한 거는 그건 뭐 조금 이따 얘기하고, 근데 뭐 하여튼 조립 사상 공정은 뭐 이런 업무를 같이 하게 하면 가장 이상적인 것 같고, 그 다음에 기계 가공 NC 쪽에서는 이제 비중이 가장 크니까 아주 기본적인 관리 업무만 부과를 해야죠. 기본적인 관리 업무라는 거는 기계 가공 공정이기 때문에 여기서 공정이 끝나면 뭐 공정 검사를 한다든지 이런 그 기본적인 관리 업무만 부과를 해야 되는 것 같고, 조립 사상 공정은 이제 생산 품질 관리 업무를 같이 줘야 되는데, 그 요걸 만약에 같이 줄 수가 있으면 이게 이제 무슨 효과가 있냐 하면 실제로 그 담당자가 본인이 그 조립할 금형에 대해서 생산 관리, 품질 관리 같이 하게 되면 이 업무부하 변동량이 균일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닥쳐갖고 한 번에 이제 다 하다 보면 뭐 철야도 하고 피곤해지고 이렇게 되는데, 생산 관리, 품질 관리 업무를 이제 평상시에 본인이 하는 금형에 대해서 같이 진행하게 되면 이 업무 부하 변동량이 굉장히 작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균일한 그 업무 시간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그럼 이제 어떻게 이 생산 품질 관리 업무를 하도록 유도하느냐, 이게 굉장히 어렵죠, 사실은. 이게 잘 되려면 그 전제 조건이 사실은 생산 기술이죠. 생산 기술은 요 생산 인력 다기능화 전략에 이렇게 필수인데, 사실 생산 기술에 대해서 뭐 지금 다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뭐 하여튼 이제 생산 기술이 굉장히 중요하다 정도만 언급을 하죠. 먼저 생산 기술이 이제 조기 정착돼야지 그 다음에 사실은 얘가 가능한 거죠. 그렇게 한번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기술본부는 계속해서 업무 영역이 확대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단순 설계실이 아니고 여기서 이제 기술본부라 그랬는데, 뭐 단순 설계실이면 어떻게 생각하면 그냥 단순히 제도하는 부서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은 금연공장에서 설계실이라 그러면 그 제도하는 게 아니고 모든 기술 업무가 다 설계실로 몰리게 돼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설계실은 업무 영역이 확대돼서 사실은 기술 본부가 되고, 그다음 기술 본부로 돼서 이제 업무 영역이 확대가 됐고, 그다음에 이제 전혀 여태까지 관심 없었던 거니까 여기서 이제 경쟁력을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 업무를 보면 우선 영업에 대해서 기술 지원 기능이 강화돼야죠. 왜냐하면 앞에서 얘기했지만 그 고객이 그 엔지니어링 요구를 많이 하는 거죠. 뭐 당연히 이제 영업이 제일 먼저 부딪히는 문제니까 요 영업에 대해서 기술 지원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설계 업무에 대해서도 사실은 이제 질적으로 또 양적으로도 향상이 돼야죠. 이게 이제 좀 많이들 어려워하는 것 같은데 별로 사실은 어려운 게 없는데, 그건 뭐 이제 뒤에 이제 설명을 하겠죠. 그 다음에 생산 기술의 조기 정착은 뭐 앞에서 잠깐 언급을 했고, 그 다음에 기능 인력 의존도 최소화를 위한 기술 체계 조기 확보했는데, 이거는 그 무슨 얘기냐 하면 기능 인력을 없애자는 얘기가 아니고 기능 인력의 기술적인 부분을 많이 의존하고 있죠. 사실은 그 기술 업무를 기능 인력한테 떠넘긴 게 금융공장에 많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참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그 기능 인력한테 기술적 의존을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관리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기능 인력 의존도를 빨리 최소화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기술 체계를 이제 조기에 확보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기술본부가 굉장히 이제 업무가 늘어나기 때문에 방대해지는 거죠. 기술본부의 관리 체계를 빨리 안정시켜야 되는 거고, 그러다 보면 이제 신입사원 채용을 해서 조직을 안정화시키고 효율성을 올릴 필요가 있죠. 이거는 조금 이제 뭐 아까 비슷한 얘기 참 했죠. 여기 아직 있나? 여기 이제 신입사원이 있으면 이제 조직이 이제 틀림없이 안정되겠죠. 밑에서부터 계속 올라가는 거고, 그 위에서 결혼이 생겨도 계속 안정된 형태를 유지할 수 있으니까, 이 사람 후보는 여기 이렇게 둘이 있는 거고 이 사람 후보는 여기 이렇게 둘이 있는 거고,
이렇게 되면은 조직이 우선 업무 난이도에 따라서 뭐 고난이도, 중급, 저급 뭐 이렇게 난이도에 따라서 배분도 되고 조직이 안정도 되는 거죠. 그런 얘기죠. 그 조직 안정화 시키고 그 다음에 효율성도 올리고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세부 목표 설정은 이제 사내 설계 쪽만이죠. 뭐딴 생산 기술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요 기술 지원 문제 이런 거 빼놓고 사내 설계 부분만 이제 세부 목표를 설정을 했는데 설계 생산성을 신작 설계 능력을 현재 이제 그 6명인데 6명이 그 한 달에 18세트는 그 해야 되겠다. 요건 이제 상반기까지 요 목표를 달성을 해라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뭐 쉬워 보일 수도 있는데 사실은 이제 그 대기 시간이 길기 때문에 굉장히 좀 머리를 써야 되는 문제고 그 다음에 이제 연말까지는 그 현재 6명 인원에서 3명을 충원해서 하반기까지 한 달에 30세트까지도 신작 설계 능력을 확보를 해서 그래서 그 세트 외주가 나가는 그런 부분도 사내에서 설계를 해줄 수 있는 그런 목표를 세운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품질은 뭐 기본적으로 설계에서 불량은 굉장히 이게 심각하죠. 뒷공정을 다 흔들어 버리기 때문에 설계가 이제 그 사내에 들어와서 첫 공정이라고 보여지는데 뭐 사외까지 따지면 영업이 첫 공정이겠지만 사내에서 첫 공정이니까 불량은 굉장히 심각하게 봐야죠. 불량은 그 나지 말아야 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여기 주어진 스펙에서 그 생산 원가 최소화를 위한 설계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생산 현장 가동률 최적화를 위한 설계 일정 관리를 해야 된다 그랬죠. 이 얘기는 이게 단순히 그냥 제도하는 입장을 하면 나 이거 설계하는데 얼마 걸립니다. 뭐 이런 식으로만 그 생각하기 쉬운데 이거는 이제 단순히 그 제도하는 인력이 아니고 사실은 기술 인력으로 업그레이드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기술 인력으로 업그레이드가 된다는 얘기는 이제 관리적인 기능도 같이 갖고 가야 된다는 얘기죠. 뭐 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하여튼 뭐 그런 의미니까 뭐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다음에 이제 전략을 넘어가지요. 조금만 그 쉬었다가 하죠.